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모델링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AI나 딥러닝과 같은 영역의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항상 모델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꽤 많은 현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EDA 관점에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데이터는요. 비디오 게임 세일즈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글 사이트에서 보시면 비디오 게임 세일즈라는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찾은 데이터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7년 전 데이터여서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보시다 보면 여기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있는 칼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랭킹, 그리고 게임 이름, 그 다음에 게임이 어떤 게임 플랫폼에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만든 게임인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세일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데이터는 각 지역별로 얼마나 많이 팔렸냐라는 것이고요. NA가 널스 아메리카, EU가 유럽, JP가 재팬, 그 다음에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을 다 합친 것이 아덜 세일즈고, 그리고 이 모든 곳을 다 합쳐서 글로벌 세일즈, 이렇게 해서 어느 만큼 많은 양의 타이틀이 팔렸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 실행시키고요. 파일을 누르고 이 파일 더블 클릭해서 게임 경로를 찾아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누르고요. 내가 다운받았던 비디오 게임 세일즈 데이터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고 보면 요 아래에 칼럼들이 각각 어떤 값으로 읽어드리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메타라고 되어 있는 name, year, publisher 같은 경우는 독립된 어떤 개별 값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publisher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함수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카테고리로 바꿔주시면 바로 카테고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냥 원래 텍스트 상태로 돌려놓고 우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인포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뜬 정보를 보시면은 총 16,598줄의 데이터가 있고 11개의 칼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개의 칼럼 중에 숫자 데이터가 6개, 카테고리가 2개, 그리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3개, 아까 보셨던 메타데이터 3개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3개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확인했고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다시 클릭해서요. 데이터 테이블에 이 파일을 연결해서 이 데이터의 직접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이름, 연도, 해당하는 게임을 만든 곳, 그 다음 랭킹,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해서 각각의 세일즈에 대한 정보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고요. 아까 제가 퍼블리셔의 정보를 처음에 파일을 받을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을 했는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변수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왼쪽에 있는 에디트 도메인이고요. 요것을 쓰면은 또 다른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일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에디트 도메인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도메인에 대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 퍼블리셔에 대한 것을 텍스트가 아니라 카테고리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 데이터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와 같은 내용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Vector Statics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요. 씩한 그래프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서 장르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장르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셋이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데 이 세일즈 데이터를 보면요.
이 왼쪽에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막대 그래프 하나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값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값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세일즈 값들이 다 왼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막대로만 보이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값이 가장 왼쪽 위치, 이쪽 영역에 위치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극소수의 값들이 오른쪽 바닥에 이렇게 깔리듯이 우측으로 쭉 있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데이터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전체 특징으로 봤을 때 현재 미싱 데이터는 없는 상태거든요. 민 값이 0이고 맥스 값이 29 또는 82 이런 값을 가지는 데에 비해서 평균 값을 보면은 0.1, 0.5, 1이 채 되지 않는 값이 평균 값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으로 가지고 있고 몇몇 개의 값들이 좀 큰 값으로 튀어 있다 보니 전체 데이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범위 자체는 길어졌지만 대부분의 값은 왼쪽 1보다 작은 쪽 영역에 몰려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까 보셨던 데이터 테이블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맨 오른쪽에 있는 우선 글로벌 세일즈 요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내림 차순, 오름 차순을 요거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이제 내림 차순으로 가장 큰 글로벌 세일즈가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세일즈 수량에 따라서 정렬이 되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쭉 내리다 보면 처음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 2055번째 값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값이 16,000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2,000개 정도의 값이 1보다 크고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1 이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보다 작은 값이 대부분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역에서 디스트리뷰션즈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요 값도 에디트 도메인에 있는 요 값을 끌고 가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좀 들쑥날쑥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우선 저는 장르별로 한번 보기 위해서 스플릿 바이를 장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좀 순차적으로 보면 좋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sort 카테고리 by frequency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숫자가 가장 큰 값이 맨 왼쪽으로 붙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장르로 봤을 때는 액션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 세일즈 숫자가 반영되지 않았고 게임의 타이틀 숫자하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출시된 게임 타이틀의 숫자로 봤을 때 액션 게임이 가장 많은 여러 타이틀이 액션 게임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이 스포츠, 기타 항목들, 롤플레잉 요와 같은 순서를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플랫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플랫폼으로 갔더니 이제 플랫폼은 게임기의 종류에 따른 요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조사된 데이터로 봤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2와 그 다음에 닌텐도 DS 이 두 게임기가 가장 인기가 좋은 사실 여기서 미묘하게 DS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DS, 플스2, 플스3, 위, X360 요 순서로 게임기의 타이틀이 많이 출시가 되었다. 많은 종류의 타이틀이 출시되었다라는 정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각각의 게임기 플랫폼에 따라서 더 많은 장르를 소화한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장르를 봤을 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액션이 가장 숫자가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얼추 미스 내지는 여기 위에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스포츠 영역일 것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림짐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림짐작으로 가능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다시 장르에 대한 것을 소팅을 해서 보면 정확하게 액션이 가장 종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순서로 점점 차례대로 내려온다라는 거, 이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르를 보되 장르에 대해서 스플릿 바이 플랫폼으로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장르가 어떤 플랫폼에서 보다 강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약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닫아보고요. 박스 플롯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 넣고요. 이 박스 플롯에 이 데이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 클릭해서 보면
지금 이 박스 플롯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박스 플롯에서 세일즈 숫자를 가지고 보통 보게 될 건데요. 베리어블을 글로벌 세일즈로 봤을 때 1보다 작은 값에 대부분의 값들이 몰려 있고 1보다 큰 값에 소수의 값들이 굉장히 편차가 큰 특이점의 형태로 이렇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박스조차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로 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르별로 보더라도 그다음에 플랫폼별로 보더라도 조금 의미 있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형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특이한 점은 위에서 굉장히 매출량이 높은 친구가 나왔었구나. 다른 게임 기기에 비해서 위에 그와 같은 특별한 에이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요 정도의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닫고 박스 플롯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보기 좋은 플롯 중에 하나인 바이올린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플롯에다가 역시 이번에도 데이터 연결해서 볼게요. 바이올린 플롯 더블 클릭해서 보면 박스 플롯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바이올린 둥그스름한 바이올린 몸체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박스로 쳤을 때 그 박스 부분에 해당하는 능력인데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쭉 다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서서 보셨던 박스 플롯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분포의 형태를 살짝이나마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더 낫다면 나은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산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 연결을 해서 이 도메인 값을 연결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 더블 클릭하고요. 산점도가 처음에 세임 컬러로 떴을 때는 이렇게 회색 점으로만 보일 겁니다. 이 산점도에서는요, 아무래도 보통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세일즈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세일 전체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아달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상관관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럽도 좀 비슷하게 갖고 있긴 하는데 유럽보다는 아까 미국이 조금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세일즈와 유럽의 세일즈로 봤더니 이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과의 상관관계,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라를 한번 넣어볼게요. 칼라를 이 장르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넣어보면요. 요 각각의 색깔이 장르별로 보면은 조금씩은 그래도 상관관계 비슷하게 가지는 것 같아요. 같은 색깔끼리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그 기울기가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 편차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하고 미국하고 보더라도 이때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어떤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세일즈와 글로벌 세일즈가 상당히 유사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미국의 세일즈 자체가 글로벌 세일즈의 한 절반 수준 근처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값이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 미국의 세일즈가 글로벌 세일즈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략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는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그룹으로 좀 묶어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트랜스폼에 보시면 그룹 바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그룹 바이를 가지고 와서 이건 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놓고요. 데이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장르별로 그리고 플랫폼별로 각각의 세일즈에 대한 썸 값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디폴트로 있는 값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값 이외에는 모두 삭제를 하고 보고 싶은 값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킹에는 요거 없음, 그리고 플랫폼, 젠더 둘 다 모두 없음, 그리고 여기 세일즈로 되어 있는 거 전체에 대해서는 썸만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다 없음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룹 바이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장르별 세일즈 숫자를 썸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블에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축약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장르별로 세일즈를 썸한 값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바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에 있는 바 플롯을 통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연결을 해서 막대 그래프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컬러와 요 내용들을 다 장르로 설정을 해주고요. 밸류를 글로벌 세일즈로 해서 봤더니 이렇게 액션이 세일즈 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도 타이틀의 수량도 많았지만 실제 세일즈한 수량 자체도 액션이 가장 많고 스포츠가 그다음이 슈터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편차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글로벌 전체 세일즈 순서고요. 그리고 북미로 가면은 전체 순서가 비슷하기는 한데 롤플레잉이 4위가 아니고 북미에서는 롤플레잉이 한참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장르들이 굉장히 낮고 롤플레잉 게임만 굉장히 수량이 많이 높은 이와 같은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룹 바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트랜스포에 그룹 바이 넣고요. 이번 그룹 바이는요. 장르가 아니라 플랫폼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해서 보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번엔 바로 바플롯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플롯으로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컬러 색깔을 플랫폼으로 색깔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정보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봤을 때 북미 같은 경우는 X360이 가장 많은 세일즈를 기록했다라는 것, 이 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플스2, 그 다음이 닌텐도 위, 이와 같은 순서로 1, 2, 3등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세일즈 순서랑 보면은 약간 차이가 나죠? X360보다는 오히려 플스2가 가장 많은 세일즈를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 북미 같은 경우는 플스2보다 오히려 X360이 좀 더 인기를 끌은 이런 형태의 이런 특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닌텐도 DS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세일즈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어서요. 각 나라마다 이와 같이 플랫폼과 어떤 장르 간의 선호의 특징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각 중요한 시장의 크기와 해당 시장에서의 인기가 있는 플랫폼 그리고 게임 장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요, 우리가 만약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게임을 개발을 하고 어떤 플랫폼에 먼저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게임의 장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게임의 장르가 보다 인기 있는 시장 그리고 보다 인기 있고 잘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플랫폼과 장르별로 궁합이 잘 맞는 장르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한번 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이렇게 가져오고요. 피벗 테이블을 역시 이 데이터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요. 여기서는 값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바꿔야 됩니다. 로우는 이제 그 게임의 장르에 대한 거, 장르 선택을 해주고, 칼럼은 플랫폼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밸류는 게임 타이틀을 이름으로 하되 카운트를 하면은 각각의 장르에 어느 만큼 많은 게임이 출시되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세일즈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세일즈로 한 다음에 카운트가 아닌 썸을 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쪽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관점에 맞춰서 이 데이터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게임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장르가 어떤 게임기에 더 많이 발표가 되었었는지라는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말 그대로 타이틀의 카운트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고요.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 테이블 넣고 연결을 하면 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표 형태로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어떤 장르의 어떤 플랫폼이 더 많은 게임을 냈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표로 보면요,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맵이 바로 히트맵입니다. 히트맵 선택하고요. 히트맵과 이 데이터 프레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제대로 뜨면 좋겠는데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요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숫자 형태가 아니어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 부분 요거 삭제를 하고 요 사이를 살짝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트랜스폼 중에 셀렉트 칼럼즈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요거 사이에 집어넣고요. 요것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연결을 하고 셀렉트 칼럼즈 요거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아까 봤었을 때 그 값 중에 어그리게이트 얘가 아까 문자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빼주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값들이 지금 봤을 때 장르는 원래 텍스트지만 나머지 값들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버 상태로 한번 바꾸는 작업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값을 붙여넣기 전에 에디트 도메인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트 도메인 여기 넣고 요 사이에 넣고 요 값을 연결한 다음에 에디트 도메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 전부 범위를 씌운 다음에 이 값들을 타입을 전부 뉴메릭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apply.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요 값을 연결을 하면 이번에는 히트맵에서는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인포메이션 메시지만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와 같이 히트맵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쇼 레전드를 하고 로우에 어떤 텍스트를 보여줄 것인지를 넣어주면은 플랫폼별로 장르별로 요 히트맵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밝은 색으로 갈수록 이 수량이 훨씬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플스2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포츠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액션 같은 경우는 플스3에서 액션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S에서는 요 기타 종목이 가장 많은 타이틀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요거는 썸한 값이 아니고 게임 타이틀을 발매한 수량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약 7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였기 때문에요. 아마 플스4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던 시점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플스4용 타이틀이 지금 거의 전멸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나마 액션 쪽에서 수량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플스 쪽은 액션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게임 타이틀 판매 개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술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본 과정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EDA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EDA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 데이터 이외에도 찾아볼 수 있는 다른 데이터의 의미도 활용 가능한 기법들도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AI와 같은 앞선 기술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이 고급진 어드밴스드 기술을 활용한 최전방의 기술 혁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때로는 전통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 그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